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좋은 도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책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서가 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계발서를 선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자기계발서도 좋지만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의무감으로 다가옵니다. 이 도서를 낭독해 드리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낭독해 드릴 도서는 하버드 지혜 수업입니다. 지은이는 중국인인 무천강이며 옮긴이는 정은지님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무천강은 지린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청년 학자이자 심리 전문가입니다. 철학, 역사, 심리학 연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돈 버는 80가지 습관, 나는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 안정적이고 고요한 인생 수행 과목, 하버드 부자 수업, 삶이란 이렇듯 어쩔 수 없는 것, 그러니 당신은 담담해져야 한다, 웨스트 포인트 사나이가 되기 위한 훈련 과목 등이 있습니다. 이 도서는 하버드 출신의 성공한 이들이 찾아낸 인생 깨달음이 듬뿍 담긴 도서로서 78가지 사례로 배우는 행복과 성공을 위한 연금술입니다. 사례 속에 담긴 반짝이는 인생 법칙을 배울 수 있고, 힘겨운 이들이 꼭 읽어야 할 희망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총 10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파트 01 마음가짐이 인생을 이끈다. 우리는 주위 사람과 사물을 관찰할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면 선입견과 편견을 드러냅니다. 그로 인해 상대는 불편하고 차별화된 시선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세상도 그에 따라 변합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학생들에게 새들의 맑은 지저귀음과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다면 자연의 선물에 감사해야 하고, 가을의 단풍과 숲의 꽃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스럽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는 전력 질주할 때와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한 채 뛸 때를 압니다. 물이 필요할 때가 있고 거친 숨을 고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보다 훨씬 더 길고 험한 여정의 연속입니다. 자기만의 레이스를 즐겨야 합니다.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쉼을 얻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여유를 선물하고 흐뭇함을 보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 로이는 열정은 정신적 특성이고 긍정적인 정신력을 대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열정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것의 잠재 가치는 돈과 권력을 훨씬 능가합니다. 열정은 편견과 적의를 무너뜨리고 게으름을 없애며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열정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삶은 빛 가운데 빛나고 평범함 가운데 진실됩니다. 세계 인류 대학인 하버드 출신들도 각자 삶을 살아가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작지만 놀라운 꿈을 갖고 있습니다. 꿈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용기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사람들이 꾸는 큰 꿈이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인도합니다. 파트 02 좋은 습관은 인생의 자산이다. 의심하는 습관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매우 나쁜 마음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의심을 감정의 존벌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의심하는 마음은 박쥐와 같고 그것은 항상 해질녘에 뜬다, 이런 습관은 사람을 현혹시켜 분별력을 어지럽힌다. 그것은 혼란에 빠뜨려 적과 친구를 혼동하게 하고 당신의 앞날을 파괴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은 끝이 없고 배움에도 끝이 없습니다.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부터 노력해도 늦지 않습니다. 배움에 있어서라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울 수 있다면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배움에 성과가 있고 배움의 쓸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실함이란 습관은 천성이 우둔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재치 있는 사람에게도 성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실함이 없다면 이들의 현명함과 지식, 재치가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실은 성공과 부를 얻는 필수 요건입니다. 끈기란 습관은 성공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 누구도 어쩌다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개인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꿈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파트 03 좋은 인간관계가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하버드 의대 교수 조지 마이너스는 허물없는 우정이 인생의 기쁨을 주는 키이고 장수의 비결이다. 라고 영국 BBC 방송에서 발표했습니다. 우정은 당신에게 직접 이익을 주진 않지만 그것은 무형의 자산이며 중요한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나무와 같다. 적은 적게 만들고 친구는 많이 사귀라. 는 말은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충고입니다.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매번 사람들과 의견이 달라서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의 의사를 잘 헤아리며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 사이에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고 신임을 받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인생이 신뢰의 빛으로 반짝입니다.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며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사회에서 인생을 잘 살아내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신용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많이 돕는 일이 자신을 더 즐겁게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생들은 남을 돕는 것을 자기 감정을 충족시킬 하나의 방법으로 여깁니다. 사람을 돕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므로 흡족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파트 04 시간은 가장 귀한 자산이다.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계획이 좋고 목표가 엄청나고 그것을 이룰 능력이 있더라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늦출 수는 없지만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하라. 는 교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 어느 노 교수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것들을 산봉우리라고 치면 과학적인 방법은 그 산봉우리에 오르는 지름길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효율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노력하고 땀 흘리지만 결국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잘하려면 성과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미루기라는 시간 도둑을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고 마무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허송세월할 뿐입니다. 핑계는 시간을 갉아먹는 존벌레입니다. 자신이 한 약속이나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각에 어떤 핑계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알람 시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든지 집안일, 교통체증 등 그 어떤 이유도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사과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당신을 이해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만약 학습이나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생활과 건강을 방해한다면 손에 쥐고 있는 업무를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때에 휴식을 취하고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비로소 삶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파트 05 목표 설정은 성공의 설계도이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꿈의 방아쇠를 당겨야 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강한 의지가 생기고 목표로 나아가는 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박사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새뮤얼슨이 말했듯 어떤 일이든 성공하려면 분명한 목표와 강인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버티면 결국 성공을 차지하게 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 걸음 떼는 노력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은 소소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버텨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면 정확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어려울지 몰라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원대한 인생 목표는 자신이 발전할 방향을 가리키는 항로표지이자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이 노를 젓고 엔진을 가동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파트 06 올바른 사람 되기를 꿈꾸라. 사람으로 지켜야 할 도리와 갖춰야 하는 자질을 알지 못한다면 올바른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이라야 똑바로 행동하며 인생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새로운 책임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책임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도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에게 큰일이 맡겨집니다. 당신의 진실된 칭찬 한마디는 다른 사람에게 삶의 보약이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귀한 보배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관심을 주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그에게 따뜻함을 주고 어두운 길을 밝혀줍니다. 파트 07 사고의 깊이가 인생의 넓이를 결정한다. 하버드 대학은 창의력과 독자적 사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는 가르침을 반복해서 받습니다. 사고는 인간의 타고난 능력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이 떠다니게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선택은 중요도에 따라 비중이 다르지만 모든 선택이 다 중요합니다. 선택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도중에 후회하고 되돌아간다면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은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옳은 길을 선택해야만 원하는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컴퓨터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대학을 다닐 때 저는 수많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핑계대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성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이끕니다. 반성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알아가고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파트 08 자신을 아는 게 먼저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미국 두 번째 대통령 존 애덤스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알아야 자기 인생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더 잘 살리고 약점은 피할 때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내면에 담긴 힘의 원천을 열어야만 스스로 인식할 기회가 생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치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데 더 집중합니다. 애써 고치려 함과
동시에 자신의 장점을 긍정함으로써 장점은 기르고 단점은 피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욱 완벽하게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하버드 심리학자들은 예민한 사람들은 열등감이 세다고 말합니다. 열등감을 버려야만 마음의 짐을 덜고 인생을 홀가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살아가기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민함은 우리 생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사람과 쉽게 교류하고 상대의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우면 심각하게 보이던 일도 소소해집니다. 파트 공구 감정 조절이 삶의 평화를 부른다. 박쥐 한 마리가 자유롭고 힘찬 야생마를 죽일 수 있습니다. 박쥐가 야생마의 다리에 매달려 날카로운 이빨로 힘껏 깨물면 거칠고 급한 성격의 야생마는 붉은 피를 보고 격분해서 날뜁니다. 자기 피를 빨고 있는 박쥐가 괘씸해 분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쥐는 야생마의 피를 적당히 빨아먹고 떠나지만 불쌍한 야생마는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피를 많이 흘리고 죽게 됩니다. 박쥐는 몸집이 작고 피를 빨아먹는 양도 적기 때문에 야생마를 죽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작 야생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야생마의 분노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한 도시를 손에 넣은 장군보다 더 위대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의 심리 전문가 피아제 역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의 폭발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시도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날 때면 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버드 심리학 전문가들은 후회 자체에서 오는 고통이 잘못된 사건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후회는 일을 잘못한 뒤에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놓지 못해 과도하게 자책하며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후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고통이라는 감정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러니 후회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트 10 행복과 불행은 나의 생각에 달렸다. 하버드 출신 문학가인 리니탕은 행복과 불행 사이에는 아주 얇은 막이 있다. 그 얇은 막의 정체는 바로 자신이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행복한 것이 행복이고 불행한 것이 곧 불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 늘 가시밭과 황야가 있습니다. 온갖 시련을 겪지 않고서는 미래의 영광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사람의 겸손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운명의 불공평함을 원망하고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선망은 진추심을 자극하지만 부러워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자신을 잃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운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노력하는 정신을 배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부러움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살면서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당신이 누리는 기쁨도 옅어집니다. 기쁨이 모두의 것이 될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즐겁기를 바라지만 모든 사람이 항상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남에게 전하며 더불어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쁨입니다. 이상 10개의 파트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 도서를 읽고서 느낀 것은 똑똑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도서를 통해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느꼈습니다. 자기계발서인 이 도서를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